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요 며칠 전부터 민주 진보 진영의 비례정당 창당 가능성이 언론을 통해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언론 보도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민주당이 비례정당을 창당한다는 건가? 아니면 손혜원 의원 얘기가 나오던데 손혜원 의원이 주도를 한다는 건가? 또는 이런 정당이 창당을 한다면 민주당에게 유리한 건가 불리한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 비례정당 창당 여부에 대한 여러분들의 설문조사 결과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손혜원 의원이 직접 밝힌 이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언급 짧게 간추렸으니까 함께 들어보시죠. 누군가가 나서서 사람들을 모으고 당을 만드는 일을 한다면 어쩌면 제가 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버렸던 생각을 다시 주워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당을 만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아니고요. 누군가가 제게 다시 총선의 재물이 되어달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더 나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당을 어떻게 만듭니까? 만약에 제가 진보 진영의 사람들과 함께 비례당에 참여를 해서 한다면 저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는 국회의원 할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선수보다는 응원단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저 꼼수당을 만든 미래통합당의 그런 비례당과는 달리 선거가 끝나도 민주당을 도울 수도 있지만 민주당의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만들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맥락을 훑어보면 이런 겁니다. 손혜원 의원의 생각은 민주당의 개입이나 관여 전혀 없이 이 민주 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비례정당을 만든다면 본인이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의향이 있다. 그러면서 본인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응원단장, 불쏘시개 또는 컨설턴트 정도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절대 참여를 해서 돕더라도 국회의원은 하지 않겠다, 출마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당은 민주당의 위성 정당이 아니고 총선 후에도 합당을 하지 않는 민주당의 쓴소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독립된 정당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의사 표현이었습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어제 오후에 설문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무려 22,000명이 넘는 분들께서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자한당 계열 비례정당에 맞서 민주진영의 비례정당을 추진이라고 제가 썼는데 정확히 표현하면 추진된다면 적극 도울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원칙을 잃지 말고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선거 캠페인을 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무려 22,000여 명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결과는 놀랍게도 민주 진보 진영 비례정당을 창당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90%, 창당 대신 민주당 득표율을 높여야 한다라는 응답이 10%였습니다. 9대1로 창당을 해야 한다는 의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물론 제 게시판을 통해서 설문조사한 것은 통계학적인 의미는 없어요. 연령별, 성별, 지역별 대표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고하고 보셔야 할 것은 제 채널의 시청자의 75%가 남성이고요. 85%가 45세 이상입니다. 이 점은 감안을 하고 보시죠. 자, 이 투표 외에도 댓글이 한 1000개가 달렸는데요. 이 1000개 댓글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그 중에 좀 대표적인, 제 귀에 눈에 많이 들어온 대표적인 댓글 한 두어 개만 소개를 해드리자면, 우선은 찬성하시는 분들의 댓글 중에 그리움은 두둥실 님이 써주신 댓글입니다. 가장 많은 추천, 좋아요를 받았어요. 840여 명이 좋아요를 눌러주셨는데요.
민주당 주도가 아닌 시민 주도의 정당이라 괜찮은 수단인 것 같은데 어차피 도로 새누리당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공격 못할 거고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는 법의 테두리에서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야죠. 라는 댓글이었고요. 김경관님의 댓글은 명분 없는 비례대표 정당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전에 대통령님 탄핵이라는 어마무시한 폭언을 듣고 무서웠습니다. 고로 시민 비례대표당 창당해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써주셨고, 빅토르님은 이젠 그냥 선거가 아니다. 탄핵이라는 말을 꺼낸 순간 이미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비례정당 창당에 지지하는 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9대1로 이 투표 결과가 나왔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절대 다수의 분들이 이 비례정당 창당에 찬성하는 의사를 댓글로 적어주셨습니다. 반면에 비례정당 창당보다는 민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해야 된다라는 설문에 참여를 해주신 분들의 댓글 두 분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성난이님께서 그런데 이것을 보수 진영에서 이용할 때 과연 민주당 지역구 지지율이 유지될지가 관건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지역구 지지율이 혹시라도 빠지면 수도권 접전 지역은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자한당처럼 비례당을 총선 이후에 합치는 방법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내 일당을 위해서는 지역구 압승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라는 글이 있었고요. 디디만 본다 님께서는 안 돼요. 표 분산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의당도 있는데 거기다가 민주 비례정당까지 만든다고요. 민주당에서 밀어주는 거 아님 절대 안 돼요. 표만 분산됩니다. 라는 의사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례정당 창당에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결론은 같아요. 이번 선거 절대로 이겨야 된다. 그 절박함은 같습니다. 반대를 하시는 분들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이 선거에 지면서까지도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비례정당을 창당했을 경우에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 결과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하고 계신 거고요. 비례정당 창당에 찬성을 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개입 없이 시민 주도의 정당을 창당한다면 이런 역풍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조금은 다행스럽다 싶은 것이 역풍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우선은 첫 번째로 손혜원 의원이 제안한 방안은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 주도로 창당을 할 겁니다. 물론 야당과 그리고 언론에서는 결국에는 민주당 위성정당 아니냐라는 식으로 공격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민주당과 전혀 민주당의 개입 없이, 관여 없이 손혜원 의원 안대로 시민사회 진영에서 먼저 창당을 들고 나온다면 이런 여론은 좀 잠재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근거는 한국갤럽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 동안 여론조사를 한 결과인데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설문조사 시점까지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 선거제가 개편된 것을 알고 계신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요. 뜻밖이었습니다. 알고 있었다 하는 분이 55%밖에 안 됐고요. 나머지 45%는 몰랐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부터 뭐 몇 개월입니까? 무려 10개월 가까이 이 논란을 빚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더라도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지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답변이 55대 45, 거의 뭐 절반 가까이 팽팽하게 갈렸습니다.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시끄러웠음에도 불구하고 45%는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 자체를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앞으로 총선은 이제 50여일 남았는데 앞으로 50여일 동안 별의 별일이 다 큰 이슈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한국당이 미래통합당으로 바뀌고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뭐 위성정당이라는 이름조차도 참 달아주기가 못하죠. 어찌됐든 그런 가짜 정당을 만들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도 이 비례대표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민주당 외곽에서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비례정당을 만든다.
그걸 일시적으로 야당이나 언론이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큰 역풍으로 오진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하나 명분을 찾자면 아이러니하게도 미래통합당의 심재철 원내대표가 그 명분을 줬습니다. 지난 20일에 있었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미래통합당이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면 탄핵을 추진할 거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한다. 탄핵은 막아야죠. 탄핵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이 아닌 다음에는 뭐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 비례정당, 민주진보 진영의 비례정당 창당에 명분을 준 셈이 됐고,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비례정당 창당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지금 거론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다만 이 실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이 비례정당 창당보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되고 민주당 득표율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달아주셨던 분들처럼 표가 분산될 우려는 분명히 좀 남아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한국당 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금 비례대표 후보자를 아예 내지를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선거 캠페인을 하겠죠. 근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은 비례대표를 후보를 냅니다. 그러면 민주당도 비례대표 득표를 얻어야 되고 이 새로 생기는 민주진보 진영의 시민주도형 정당에도 이 비례대표 득표를 받아야 할 텐데 민주당은 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면 30석 캡이 씌워져 있는 연동형 의석 말고 나머지 17석 이 병립형 의석에서 의석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40% 정도의 당 지지율을 얻었을 경우에 뭐 6, 7석 또는 7, 8석 정도를 여기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도 어쨌든 비례 득표를 받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별도의 비례 정당이 생겼을 때 여기도 당선자를 유의미한 숫자의 당선자를 내려면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 정당에도 또 투표를 해야 됩니다. 1인 1표제이기 때문에 양쪽의 표를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표가 분산될 가능성은 다분하죠. 자, 이런 점이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그건 조금 더 세밀하게 좀 분석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점이 중요할 텐데 지금 뭔가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당의 형태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질지 또는 만들어질지 말지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이 옳다 그르다 뭔가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정당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이 전투력 이 실탄 잔뜩 장전해놓고 기다리시죠. 만약에 이 정당의 윤곽이 나오면 비례정당을 누군가가 창당을 추진하고 그 윤곽이 나오면 그것에 따른 분석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어느 정당에 어떻게 투표를 하는 게 전략적으로 유리한지 함께 분석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화력을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는 마당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임기 중에 탄핵 또는 임기 후에 무슨 정치적 보복, 형사사건 이런 걸로 이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